백일장. 까마귀군의 말발굽 소리는 깊은 밤 안시성을 향해 끊임없이 울려 퍼졌다. 요동성이 함락된 뒤부터 군의 사기는 바닥을 쳤고 백암성마저 위험하다는 소식은 그들에게 치명타였다. 병사들의 얼굴은 어둡고 그들의 어깨는 무거워 보였다. 그 누구도 요동성 그리고 백암성마저 쉽게 무너질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요동성 함락 이후 계속된 패전은 고구려군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남겼다. 삼조고의 깃발 아래 결집했던 계마무사들의 기계와 기백도 흔들렸다. 그들은 침묵 속에서 힘겹게 말을 몰아가며 안시성으로의 긴 여정을 이어갔다. 그때 척후병이 다급하게 말을 몰아 까마귀에게 다가왔다. 장군, 백암성이 함락되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묻어났다. 까마귀는 순간 말을 멈추고 척후병을 노려보았다. 벌써 떨어졌다고? 백암성마저 이렇게 빨리? 걸걸 중상이 나서서 그 소식을 되새기듯 물었다. 무슨 말이냐? 백암성은 요동성보다 쉽게 무너질 성이 아니지 않느냐? 척후병은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백암성주 손대음이 싸워보지도 않고 항복했다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걸사 비우는 분노로 얼굴이 붉게 상기되었다. 그는 치를 떨며 외쳤다. 이 씹어 죽일 놈, 그러고도 계마무사라고 할 수 있더냐? 싸워보지도 않고 항복이라니. 계마무사의 자긍심은 어디로 갔단 말인가? 까마귀는 고개를 숙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신성을 지켜낸 것에 대한 자부심도 잠시. 그는 고구려의 각 거점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입술을 꽉 물며 이를 갈았다. 신성은 지켜냈다만 계모성, 요동성, 그리고 이제 백암성까지 이리 쉽게 떨어지다니. 까마귀의 목소리는 분노와 좌절이 뒤섞인 것이었다. 이세민이 그리 날카로운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나약한 것인가? 걸걸중상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다. 형님, 이제 어찌합니까? 놈들이 이렇게 빠르게 진격하는데 우리가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까마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희미한 달빛 아래에서 백암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은 마치 하늘마저 그들을 외면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어쩔 수 없다. 어서 가자. 놈들이 안시성으로 들이닥치는 것도 이제 멀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는 비장했지만 그 속에는 피로와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당나라의 기세는 날로 더해가고 고구려의 각 거점들이 무너져 내리는 현실은 그들의 자존심을 짓밟았다. 그때 문득 까마귀는 영의 소문이 이러한 무거운 짐을 어떻게 버텨왔는지 떠올렸다. 영의 소문이 짊어지고 있는 고구려의 운명, 그 무게를 그도 이제야 비로소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당나라의 기세는 날로 더해가고 고구려의 각 거점들이 무너져 내리는 현실은 그들의 자존심을 짓밟았다. 그때 문득 까마귀는 영의 소문이 이러한 무거운 짐을 어떻게 버텨왔는지 떠올렸다. 영의 소문이 짊어지고 있는 고구려의 운명, 그 무게를 그도 이제야 비로소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맞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다. 안시성에서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고구려의 미래도 없다. 걸걸중상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이를 갈았다. 이 배신자 손대음, 계마무사의 이름에 먹칠을 하다니. 이세민의 계략이 날카롭다 하더라도 우리 자신을 지키지 못한 우리가 한심할 뿐입니다. 거탕도 무겁게 입을 열었다. 요동성의 함락으로 우리 전선이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이세민이 우리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힌 것이요. 하지만 안시성에서 우리가 다시 이들을 저지하지 못한다면 고구려 전체가 위험에 처할 것이 분명합니다. 까마귀군의 병사들은 모두 침묵에 빠졌다. 말 위에 올라탄 그들의 모습은 피로와 절망에 짓눌려 있었고 그들의 어깨는 무거워 보였다. 그러던 중 한 병사가 옆에 동료에게 나지막히 중얼거렸다. 우린 어떻게 해야 하지? 요동성도 백암성도 이렇게 쉽게 무너졌어. 동료는 힘없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나도 모르겠다. 하지만 우린 싸워야 해. 안시성만은 지켜야 하니까. 안시성이 무너지면 더 이상 고구려도 없다.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까마귀는 천천히 말의 고삐를 잡았다. 그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굳은 표정으로 병사들을 바라보며 크게 외쳤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오직 싸움뿐이다. 안시성을 지켜내야 한다. 당나라의 기세가 아무리 강해도
우리 고구려의 혼은 결코 꺾이지 않을 것이다. 그의 외침에 병사들은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희미한 빛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까마귀는 병사들을 바라보며 더욱 크게 외쳤다.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요동성과 배감은 잃었으나 우리의 투지는 잃지 않았다. 안시성에서 우리 모두의 목숨을 걸고 싸우자. 우리의 땅을, 우리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이다. 병사들은 서서히 반응하기 시작했다. 까마귀의 외침은 그들의 마음속에 작은 불씨를 지폈고 그 불씨는 서서히 활활 타오르는 불꽃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들은 결연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한번 싸울 준비를 다졌다. 안시성에서 다시 싸우자. 우리에게 남은 것은 그것뿐이다. 병사들은 하나둘씩 결의를 다지며 안시성을 향해 힘겹지만 결연한 발걸음을 내딛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다시금 싸우겠다는 의지가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요동성과 배감성은 이미 잿더미가 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끝이 나지 않았다. 고구려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 고구려의 명예를 걸고 안시성에서의 결전을 준비하기 위해 그들은 말을 달려 나아갔다. 안시성은 고구려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이세민이 몰려오고 있었고 전투는 이제 또 다른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다. 그들은 불타오르는 결의를 안고 안시성을 향해 달려가며 다시 한번 전쟁의 불꽃을 피워 올리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 백이장. 까마귀군이 안시성으로 행군하던 중 그들은 주필산 근방에서 대규모의 고구려군을 발견했다. 황량한 전쟁터에서 아군의 모습을 보니 병사들의 표정은 한결 밝아졌고 그들의 피로도 어느 정도 사라지는 듯했다. 걸걸 중상이 가장 먼저 이를 보고 큰 소리로 외쳤다. 형님, 고구려군입니다. 막리지 고정의 장군님, 북부욕살 고연수 장군님, 남부욕살 고혜진 장군님이 이끄는 15만 대군입니다. 까마귀는 그 말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아군의 강력한 지원군이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그에게 큰 힘이 되었다. 만만치 않은 전력의 계마무사들이 대열을 맞춰 서 있는 모습을 보니 병사들 사이에 사기가 되살아나는 것 같았다. 그들은 서둘러 아군 진영으로 말을 몰았다. 15만 대군이 정렬한 진영 앞에서 까마귀와 그의 부하들은 내려 장수들에게 깍듯이 굴례를 올렸다. 소장 연도금류, 고정의 장군님, 고연수 장군님, 고혜진 장군님을 뵙습니다. 고정혜는 까마귀의 정치적 후견자이자 그를 오랫동안 돌봐주던 장수였다. 노장의 경험이 묻어나는 얼굴로 까마귀를 보며 반갑게 웃어 보였다. 신성 전투는 잘 들었네. 아주 장하네. 연도금류. 까마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다가 깊은 한숨과 함께 마음속 깊은 곳에 생각을 털어놓았다. 계모성, 요동성, 배감성이 허무하게 함락되었습니다. 전쟁은 이미 당군에게 기울어가는 듯합니다. 비사성까지 위험하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전황이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장군님. 고정희는 잠시 그의 말을 듣고 침묵 속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자네의 마음도 이해하네. 하지만 힘을 내게. 전쟁은 이제부터야. 북부의 신성과 남부의 안시성이 건재하니 아직 낙담할 것까지는 없어. 우리는 고구려를 위해 싸울 것이다. 지금부터 우리의 전투가 시작인 걸세. 당군을 밀어내고 우리의 땅을 되찾으면 되지 않겠나. 그의 목소리는 무겁고 단호했다. 노장의 풍부한 경험과 신뢰가 묻어나오는 말에 장수들과 병사들은 다시금 힘을 내며 서로를 격려하기 시작했다. 고구려의 장수들은 그의 말에 큰 목소리로 외쳤다. 삼조고 만세, 고구려 만세. 걸걸중상은 그들의 외침에 힘입어 결연한 목소리로 외쳤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오직 싸움뿐입니다. 고구려의 혼을 지켜내기 위해 마지막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에 병사들은 호응하며 검을 들어올리고 함성을 질렀다. 고연수 장군도 힘찬 목소리로 덧붙였다. 당군이 강하다고는 하나 우리의 의지와 결단력은 그들보다 강하다. 우리의 땅과 백성을 지키기 위해, 우리 고구려의 혼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고혜진 장군도 병사들을 향해 소리쳤다. 안시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우리의 사기는 꺾이지 않았다. 고구려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 우리는 싸워야 한다. 병사들은 그들의 격려에 다시 한번 결의를 다지며 한 목소리로 외쳤다. 고구려 만세, 삼조고 만세. 그러나 까마귀는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 불안을 떨칠 수 없었다. 그는 고정희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다.
장군님, 당군의 기세가 날로 강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고정희는 흔들림 없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렇네. 우리는 이길 수 있네. 우리의 땅을 지키고 우리 백성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걸세.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싸우게. 자네는 이미 수많은 전투를 승리로 이끌지 않았나?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서려 있었다. 까마귀는 그의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는 마음을 다잡으며 크게 외쳤다. 예, 장군님. 우리는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고정희는 병사들을 둘러보며 천천히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자부심과 굳은 결의가 서려 있었다. 전쟁은 힘들지만 우리는 이길 것이다. 우리의 고구려는 강하다. 우리의 혼은 결코 꺾이지 않는다. 병사들은 그의 말에 환호성을 질렀다. 그들의 목소리는 산과 들을 가득 메우며 멀리 퍼져나갔다. 그들의 눈빛에는 새로운 희망과 결의가 불타올랐다. 고구려를 지키기 위해, 고구려의 혼을 위해 그들은 다시금 일어섰다. 고정희는 병사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외쳤다. 자, 삼조고를 높이 들어라. 당군을 물리치고 우리의 땅을 지켜내세. 삼조고 만세, 고구려 만세. 삼조고 만세, 고구려 만세. 병사들의 함성이 주필산을 울리며 메아리쳤다. 그들의 목소리는 거대한 물결처럼 서로를 감싸며 희망과 결의를 심어주었다. 고구려군의 사기는 다시금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103장. 장수들의 전략회의는 각자의 의견 충돌로 긴장감이 팽팽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고구려의 명장 고정해, 고연수, 고혜진, 그리고 그들을 보좌하는 까마귀와 걸사비우는 각자 자신만의 전술을 내세우며 싸움의 양상을 고민했다. 먼저 고연수가 발언했다. 그는 당군을 선제 공격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당군이 현재 30만 병력을 이끌고 있으나 우리도 15만 병력의 까마귀 장군의 2만 5천 군대가 합세하면 결코 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제 공격을 감행한다면 이세민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고연수의 결연한 목소리가 천막을 울렸다. 그러나 고정희와 까마귀는 이 제안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고정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고연수 장군, 대망리지의 전략은 당군의 보급을 차단하고 겨울이 올 때까지 서부 전선에서 그들을 묶어두는 것입니다. 보급선이 견고한 상태에서 정면 승부는 위험하지 않겠나? 까마귀도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을 받았다. 노장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당군은 요동에서 군량 50만 석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적의 사기는 다시 높아질 것입니다. 지금은 그들의 동태를 살피며 시간을 끄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고연수와 고혜진은 고집을 꺾지 않았다. 고혜진이 목소리를 높였다. 전투는 기세 싸움입니다. 저와 고연수 장군이 선봉에 서서 적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어주겠습니다. 망리지 대인과 까마귀 장군님은 후방에서 지원해 주십시오. 개마무사의 긍지를 보여줄 시간입니다. 고정희와 까마귀는 두 젊은 장수의 결연한 의지에 잠시 말을 잃었다. 고혜진은 불꽃 같은 눈빛으로 회의장을 휘어보며 다짐하듯 말했다. 우리 병사들도 우리를 믿고 따를 것입니다. 적 앞에서 물러설 때가 아닙니다. 저희가 앞장서서 고구려의 기계를 적에게 각인시키겠습니다. 고정희는 묵직한 목소리로 결단을 내렸다. 좋다. 고연수 장군, 고혜진 장군. 당신들의 결의를 존중하겠네. 하지만 조심해야 하네. 무리한 돌격은 피하길 바라네. 까마귀도 덧붙였다.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싸워야 합니다. 개마무사의 긍지를 지키면서도 신중하게 접근합시다. 이번 전투의 목표는 우리의 병사들이 무사히 고구려의 땅을 지키는 것입니다. 회의는 팽팽한 긴장 속에서 끝이 났다. 고연수와 고혜진의 결의를 막을 도리는 없었으나 고정희와 까마귀는 그들의 젊은 혈기와 무모한 용기가 자칫 큰 화를 부를 수 있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고구려 전쟁의 제3막은 그렇게 젊은 무장들의 혈기로 막을 올렸다. 그날 밤 장수들은 각자의 숙소에서 마지막으로 군사들을 돌아보며 전투를 준비했다. 고혜진은 자신의 병사들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내가 먼저 나서서 당군의 선봉을 무너뜨리겠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병사들은 그의 말에 힘을 얻었다. 까마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중얼거렸다. 고혜진, 젊음의 기백이 대단하군. 하지만 그 혈기가 너무 앞서가선 안 될 텐데.
그의 우려가 현실이 될지, 아니면 고현수와 고혜진의 패기가 고구려를 승리로 이끌지, 모든 것은 다가올 전투의 결과에 달려 있었다. 백사장. 우뚝 솟은 주필산은 하늘을 찌를 듯한 웅장함으로 고구려의 자부심이자 정신적 지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지금 그 신성한 영토는 적군 당군의 발걸음으로 더럽혀지고 있었다. 당본진의 30만 대군이 주필산 일대를 점령하고 그 중심에 황금 갑옷을 걸친 당태종 이세민이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다. 그의 존재는 당 제국의 위엄을 상징하며 고구려군에게는 강적의 위협을 실감하게 했다. 고구려 본진은 주필산 근방 평원에 자리 잡고 있었다. 고정의가 이끄는 10만의 본진, 좌익의 고연수와 고혜진이 지휘하는 4만 병력, 그리고 우익을 맡은 까마귀군 2만 5천이 각자의 위치에서 당군과 대치하고 있었다. 까마귀는 당군의 거대한 규모와 기세를 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이세민이 다륙과 주변국을 무너뜨린 이유를 이제야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때 걸사비우가 급히 뛰어와 소리쳤다. 형님, 좌익의 고연수 장군과 고혜진 장군이 돌격을 시작했습니다. 까마귀의 눈이 커지며 불안감이 스쳤다. 뭐라고? 고연수와 고혜진이 돌격을? 그들의 무리한 돌격은 까마귀를 혼란에 빠뜨렸다. 적이 자리를 잡기도 전에 기습을 감행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만용인지 알 수 없었다. 당군은 규율이 엄격했고 병사들은 하나같이 물러섬 없이 강인한 기세를 뿜어내고 있었다. 형님, 당군의 기세가 너무 강합니다. 저런 상태에서 정면 돌격이라니 너무 무리한 것 아닙니까? 걸걸 중상이 염려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까마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결연한 목소리로 답했다. 고구려의 영혼이 깃든 주필산에서 물러설 수는 없다. 고연수와 고혜진이 돌격하는 이유가 분명 있을 것이다. 걸걸 중상은 여전히 의구심을 떨치지 못했다. 하지만 저 대군의 위압감이 너무 큽니다. 우리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요? 까마귀는 결연히 외쳤다. 우리의 영혼이 깃든 이 땅에서 싸우는 한 우리는 물러서지 않는다. 당군이 아무리 강해도 우리는 신념과 용기로 맞설 것이다. 전진하라. 까마귀의 명령에 장병들은 기운을 되찾았다. 정운 징역하라. 삼조고를 높이 들어라. 요동성의 원수를 갚아주자. 가자. 요동의 전사들이여. 까마귀의 지옥을 보여주자. 그의 목소리는 주필산의 차가운 공기를 강하게 울려 퍼지며 병사들의 가슴에 불을 지폈다. 2만 5천의 까마귀군이 함성을 지르며 당군의 좌익을 몰아붙였다. 선두에서 적을 베어 넘기던 까마귀는 징역하는 병사들을 향해 갑자기 명령을 내렸다. 정운, 전열을 가다듬어라. 위치를 고수하라. 그의 목소리가 전장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까마귀의 명령에 군사들은 일제히 징역을 멈추고 전열을 가다듬었다. 주필산의 당군이 들어선 모습을 불길하게 여기는 고구려군의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모든 것은 이 산의 신령이 결정할 것처럼 고구려군은 결연한 표정으로 당군을 주시하고 있었다. 당군은 더욱 단단히 뭉쳤고 이세민의 지휘 아래 사기는 하늘을 찔렀다. 고구려군의 결의를 시험하는 이 전투는 그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이었다. 주필산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두 군대는 서로를 바라보며 치열한 전투를 예고하고 있었다. 누구도 먼저 움직이지 않은 채 주필산의 기운을 타고 불어오는 바람 속에서 서로의 기세를 탐색했다. 고구려와 당나라 두 거대 세력의 대치는 그야말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전운으로 가득했고 주필산의 고요한 대지는 곧 피로 물들 전투의 서막을 기다리고 있었다. 백오장, 630년 요동 벌판. 얼음처럼 차가운 공기 속에서 고연수와 고혜진은 당나라의 병사들 사이를 누비며 적을 섬멸하고 있었다. 평생 갈망해왔던 명예를 되찾기 위해, 그리고 고구려의 이름을 빛내기 위해 그들은 전장 한가운데서 목숨을 걸었다. 이번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다면 그들도 역사에 남을 용사로 칭송받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투지와 광기는 점점 허영에 물들어가고 있었다. 적을 쓰러뜨릴수록 그들의 외침은 커졌고 검끝에 묻은 피는 더욱 짙어졌다. 마치 잃어버린 명예를 되찾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열망과 두려움을 떨쳐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처럼 이제 우리도 고구려의 진정한 용사가 되는 것이다. 고혜진이 고연수에게 외치며 계속 돌진했다. 그렇다, 우리의 시대가 온 것이다.
고연수는 웃으며 다시 적진으로 뛰어들었다. 그들의 검끝에서 피가 뿜어져 나왔고 전장은 그들의 광기로 가득 찼다. 그러나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은 이 광기가 고구려의 위험을 세우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그들의 행위는 단지 고구려 전사로서의 명예를 되찾기 위한 허망한 몸짓에 불과했다. 그들이 갈망하던 명예와 존경은 그저 상처투성이의 싸움 속에서 덧없이 흩어져 버린 꿈에 지나지 않았다. 언제나처럼 그들의 싸움은 명예를 되찾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당나라 진영의 중앙, 높다란 전선 감시대에서 이세민은 여유롭고 냉철한 눈빛으로 고구려군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고연수와 고해진 부대가 예상대로 깊숙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자신감에 찬 미소를 지었다. 고구려의 명문 가문 출신 장수들이라 했지만 그의 눈에 그들은 단순히 그물에 걸려든 사냥감에 불과했다. 폐하, 고연수와 고해진 부대가 우리 매복망에 완전히 걸려들었습니다. 장손무기가 고개를 깊숙이 숙이며 아뢰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성취감이 서려 있었지만 그것은 단지 이세민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하고 완벽하게 들어맞았는지를 말해주는 것에 불과했다. 이세민은 수염을 매만지며 쓸쓸한 듯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돌돌 말아 섬멸하라. 그 누구도 살아남지 못하게. 그 짧은 명령은 한순간에 주변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고 장손무기는 고개를 숙여 명령을 받은 후 즉시 움직였다. 당군은 고구려군이 자신들의 진영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기를 기다렸다. 병사들은 긴장된 눈빛을 교환하며 숨을 죽였고 마침내 때가 되자 포위망을 좁혀나가기 시작했다. 당군 30만 대군이 마치 거대한 용이 몸을 웅크리며 고구려군을 휘감듯 움직였고 고구려군 4만은 그 안에서 꼼짝도 할 수 없는 덫에 걸려든 형국이 되었다. 어떡하지, 포위되어 버렸어. 고연수는 당황하여 머리를 쥐어뜯으며 어쩔 줄 몰라 했다. 그의 눈빛에는 이미 공포가 드리워져 있었고 상황을 냉철하게 판단할 여유조차 없었다. 못들 하느냐, 길을 뚫어야 한다. 고해진은 고함을 질렀지만 그의 목소리는 전장 속에서 허공에 부딪혀 메아리처럼 흩어질 뿐이었다. 사령관들마저 확신을 잃은 모습을 보이자 병사들은 당군의 거대한 포위망이 점점 더 좁혀오는 것을 보며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다. 이세민은 멀리서 이 모든 광경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겨우 이 정도인가? 고구려의 명문가라더니 참으로 실망스럽군. 그의 말은 한편의 연극을 보며 아쉬움을 느끼는 관객의 감상이었다. 하지만 그의 입계는 치밀하게 짜놓은 전략이 완벽하게 들어맞은 데 대한 자부심이 번져 나왔다. 이제 끝을 보자. 이세민은 마치 마지막 장면을 준비하듯 속삭였다. 그의 손짓 하나하나에 따라 당군의 병사들은 순식간에 고구려군의 남은 퇴로를 완전히 차단하며 그들을 포위망 안으로 몰아넣었다. 고연수는 두려움에 질린 얼굴로 고해진을 바라보았다. 혜진아, 이제 어쩌지? 우린 완전히 포위됐어. 이대로 죽게 되는 거야. 고해진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칼자루를 쥐었지만 고개를 저으며 외쳤다. 안 돼, 이렇게 끝낼 수 없어. 병사들 길을 내. 어서. 그의 명령은 무기력한 외침에 불과했다. 이미 당군의 포위망은 완전히 좁혀졌고 고구려군 병사들은 적의 압도적인 숫자에 겁에 질려 무너져 내렸다. 멀리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이세민은 승리를 확신하며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었다. 고구려의 전사들이여, 너희의 마지막이 여기에 있구나. 내가 승리했다. 그 순간 고연수와 고해진은 자신들이 허영심에 사로잡힌 겁쟁이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은 자신을 고구려의 영웅으로 여겼지만 결국 패배를 자초한 어리석은 자들에 불과했다. 고구려의 명예를 지키겠다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자신들의 이름만을 드높이려 했던 그들은 이제 당군의 발밑에서 아무것도 지키지 못한 채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고구려의 명예는 이곳에서 끝나는 건가? 고연수의 눈에는 회한의 눈물이 맺혔다. 그렇게 그들의 최후는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황금으로 장식된 마차 위에서 이세민은 여유롭게 고구려군의 무기력한 모습을 내려다보며 흐뭇하게 웃음을 지었다. 그를 보좌하는 장수들 또한 고구려군의 허둥거리는 모습을 비웃으며 느긋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때 한 전령이 다급하게 달려와 숨을 몰아쉬며 외쳤다. 폐하, 적입니다. 이세민은 여전히 느긋한 얼굴로 되물었다. 적이라니 무슨 말이냐?
전령은 숨을 고르며 말했다. 후방에 삼조고 깃발을 든 기마병이 갑자기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이세민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는 벌떡 일어나 뒤를 돌아보았다. 저 멀리 검은 깃발 위에 삼조고 문양이 선명하게 펄럭이고 있었다. 삼조고다. 저건 분명 삼조고다. 저들이 어떻게 저기에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이세민의 얼굴에는 확신에서 절망으로 바뀌는 감정이 서서히 드러났다. 전방에 고연수와 고해진 부대를 덫에 몰아넣고 있었던 그 순간까지도 그는 후방에 대한 염려가 없었다. 그러나 지금 그의 눈앞에는 삼조고 깃발이 자신의 진영을 위협하고 있었다. 말도 안 돼. 고구려군이 이렇게 빨리 후방을 치다니. 그의 충격이 미쳐가시기 전에 장손 무기가 다가와 나지막이 물었다. 폐하, 어찌하오리까? 이세민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외쳤다. 이것이 영의 소문의 계략인가? 모두 정신 차려라. 후방을 방어하라. 그러나 당군은 이미 혼란에 빠져 있었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병사들은 서로의 명령을 알아듣지도 못한 채 우왕좌왕하고 있었다. 이세민은 손에 쥔 칼자루를 부들부들 떨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는 이 전투에서의 완벽한 승리를 예감했었지만 이제는 그의 발밑에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까마귀, 이 악마 같은 자식, 내가 이렇게 당할 순 없다. 모두 마지막까지 싸우라. 우리에게 패배란 없다. 그러나 그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미 당군은 정신을 잃은 채 고구려군의 맹렬한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가고 있었다. 병사들은 퇴로를 잃고 각자 제 살 길을 찾아 달아나기 시작했고 진영의 질서는 완전히 붕괴되었다. 대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인, 목숨을 바치겠습니다.